제나이저 인이어 이어폰들이 이런 V자형 사운드를 오래전부터 꾸준히 밀고 있죠. 와이리스 2는 소음 환경에서는 안녕하세요, 아르시나입니다. 오늘 알아볼 제품은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리스 2입니다. 풀네임을 계속 얘기하면 입 아프니까 앞으로는 그냥 모멘텀 2라고 하겠습니다. 모멘텀 무선 이어폰이 1세대부터 소리가 그렇게 좋다는 소문이 자자하길래 2세대 모델은 호기심에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사운드가 가장 궁금하고 비교 대상은 에어팟 프로와 버즈 플러스를 준비했습니다. 모멘텀 2는 이미 리뷰들이 꽤 나와 있어서 디자인을 자세히 볼 필요는 없겠네요. 저는 사운드, 통화 품질, 노이즈 캔슬링 같은 성능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스펙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모멘텀 트루 와이리스 1세대와 2세대의 스펙을 비교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일단 정식 출시 가격은 39만 9천원으로 동일합니다. 디자인이 거의 같다 보니까 무게나 케이스 크기도 거의 같고요. 방수 등급도 같습니다. 외관상 차이점은 이어폰 유닛이 2세대가 2mm 정도 꽤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2세대는 화이트 모델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스펙을 비교해보면 성능이나 기능상의 차이점이 꽤 많이 발견됩니다. 2세대의 장점부터 보자면 일단 배터리 사용시간이 4시간에서 7시간으로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케이스 포함 사용시간도 12시간에서 28시간으로 2배 이상 좋아졌고요. 다만 무선 충전은 여전히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능적인 차이점은 2세대는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합니다. 블루투스 버전도 5.1로 높아지긴 했는데 사실 5.0과 5.1은 거의 차이가 없어서 크게 의미가 있는 스펙은 아닙니다. 한편 2세대에서 안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 바로 aptX 로우 레이턴시 코덱 지원이 빠졌습니다. 물론 기존에 지원하던 aptX LL 코덱도 스마트폰들이 거의 지원하지 않아서 기존에도 그리 의미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뭔가 줬다가 뺏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이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aptX LL이 빠진 이유는 퀄컴이 이제 aptX 어댑티브라는 코덱을 새로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aptX 어댑티브는 기존의 aptX LL 같은 저지연 모드와 aptX HD 같은 고음질 모드를 모두 통합합니다. 코덱 프로파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니 LDEC이나 삼성 SSC처럼 코덱 설정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모멘텀2가 탑재한 퀄컴 QCC5121 칩셋이 바로 그 aptX 어댑티브 코덱을 지원합니다. 문제는 모멘텀 2세대 제품은 스펙상으로는 aptX 어댑티브 코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퀄컴 QCC 칩셋이 지원하는 TWS 플러스 연결도 지원하지 않고요. 이런 고급 기능들이 지원되면 스펙에 표기를 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지원한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물론 무선 이어폰이 aptX 어댑티브나 TWS 플러스 같은 퀄컴 전용 기능들을 지원해도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기능들도 aptX LL 코덱하고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들이 거의 지원을 안 하거든요. 설령 된다 한들 어차피 퀄컴 AP를 쓰는 안드로이드 폰 전용이고 아이폰에선 잡수형이 무덤에서 다시 나와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실효성이 없는 그런 기능들을 빼버리고 가격을 낮춘 게 아닌가 하고 추측해봅니다. 실제로 모멘텀2는 ANC 기능을 추가하고도 1세대와 가격이 동일하죠. 그렇게 가격을 맞출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바로 그런 기능 제한을 들 수 있습니다. 다른 할 얘기들도 많으니까 디자인은 중요한 부분들만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모멘텀2는 유닛 크기가 1세대보다 확실히 작아졌습니다. 유닛 무게도 6g 밖에 안 돼서 크기에 비해 상당히 가볍고요. 덕분에 착용감이 1세대보다 꽤 좋아졌습니다. 버튼 기능은 양쪽 유닛의 바깥쪽 은색 플레이트를 터치하면 인식합니다. 터치면이 넓고 평평해서 실제로 쓸 때 터치를 헛디디는 실패가 확실히 적습니다. 모멘텀2에서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터치 버튼의 사용성 설계가 좋습니다. 반복 터치를 3번까지 인식하는데 터치를 연속으로 하면 도, 미, 솔 하고 비프 음이 3단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터치를 몇 번을 연속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터치 버튼 조작 설정도 전용 앱에서 매우 디테일하게 바꿀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터치 조작 종류가 많아지면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유저들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들은 에어팟 프로만 봐도 기능 조작을 최소화해서 쉬운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반면에 제나이저는 기본적으로 매니아층이 두터운 브랜드입니다. 매니아분들은 버튼 조작이 방대해서 어려워지더라도 다양한 기능 조작을 대부분들 원하시죠. 그래서 제나이저 같은 매니아 성향의 브랜드들은 조작의 복잡함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멘텀2는 방대한 버튼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앱이 잘 설계되어 있는 점도 상당히 칭찬할 만합니다. 한편 자세히 보면 좌우 유닛에 할당된 버튼 기능의 디폴트 값이 다릅니다. 왼쪽은 주로 재생 제어 관련이고 오른쪽은 차음성 조절 관련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유닛 하나만 사용할 때에도 기능 조작에 문제가 없게 좌우 유닛의 버튼 기능을 동일하게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모멘텀2가 이렇게 좌우 버튼 기본 설정을 다르게 구성한 이유는 모멘텀2는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모드에 치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모멘텀2는 단독 사용은 오른쪽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퀄컴 TWS 플러스를 지원하는 다른 무선 이어폰들은 보통 좌우 구분 없이 단독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멘텀2는 퀄컴 칩셋을 탑재하고도 TWS 플러스를 지원하지 않아서 단독 사용에 제한이 걸리는 점이 아무래도 좀 아쉽습니다. 성능은 무선 이어폰에서 가장 기본인 연결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멘텀2의 연결성은 아무래도 좋다고 말하긴 힘들겠네요. 일단 무선 신호 강도가 마이너스 57로 꽤 낮고 간헐적으로 마이너스 6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꽤 자주 나왔습니다. 실제로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끊김이 쉽게 발생하더라고요. 무선 신호 강도를 체크할 때 이렇게 RSSI 값을 보는 것보다 더 원초적인 방법은 마스터 유닛을 손으로 한번 가려보는 겁니다. 모멘텀2는 마스터 유닛인 오른쪽을 손으로 가려보면 왼쪽이 쉽게 끊깁니다. 가정집 실내에서도 손으로 가렸을 때 끊김이 발생할 정도면 연결성이 그리 좋지 않은 제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멘텀2가 이렇게 끊김이나 딜레이 같은 연결성이 좋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나오는 무선 이어폰들은 스니핑이라고 하는 좌우 독립 연결 방식을 써서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모멘텀2는 2020년 신상인데도 여전히 예전과 같이 마스터 유닛에서 반대편 유닛으로 신호를 재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앞서도 설명한 대로 퀄컴의 좌우 독립 연결 방식인 TWS 플러스는 스마트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반면에 다른 회사들은 스마트폰의 지원에 상관없이 무선 이어폰 자체적으로 좌우 독립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상당수 제조사들이 요즘은 퀄컴 칩셋을 좀 기피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원래 퀄컴 칩셋을 자주 쓰던 소니도 WF-1000X-M3 개발자 인터뷰를 보면 TWS 플러스 기능의 호환성 문제로 퀄컴 칩셋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통화 품질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멘텀2는 통화를 위해서 듀얼 마이크를 탑재했습니다. 오른쪽 유닛에만 터치 버튼 쪽에 통화 전용 마이크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보이죠? 통화를 할 때 내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사이드톤 기능도 오른쪽으로만 들립니다. 이렇게 통화 품질 관련 설계에서 애초에 왼쪽 유닛 단독 사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문제는 그렇게 듀얼 마이크까지 새롭게 탑재하고도 모멘텀2의 통화 품질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일단 마이크의 주파수 대역폭이 좁아서 내 목소리가 마치 라디오 소리처럼 전달되고요. 그리고 소음 환경에서는 목소리가 조금씩 끊어지는 느낌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건 아마도 DSP 세팅에서 노이즈 억제를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설정했기 때문일 테니까 이후에 펌웨어 업데이트로 개선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통화 품질 녹음본을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멘텀 와이리스 2의 통화 품질은 마이크 음질이 좋지 못해서 목소리가 라디오처럼 들립니다. 에어팟 프로는 고음 대역폭이 똑같이 좁아서 약간 먹먹하기는 하지만 목소리의 어색함은 확실히 적습니다. 모멘텀 와이리스 2는 소음 환경에서는 목소리가 계속 끊겨서 통화가 그리 원활하지 않습니다. 반면 에어팟 프로는 소음 환경에서도 목소리 끊김이나 음질 저하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차음성 측정 결과를 보죠. 모멘텀2는 일단 물리적인 차음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중음에서 고음 대역까지 차음이 잘 돼서 생활 소음을 잘 막아주죠. 반면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약간 애매합니다. 저음에서 중음까지 차음성 약간 더 좋아지는 정도에 그칩니다. 노캔을 켜면 엔진 소리를 약간 더 잘 잡아주기는 하는데 체감상 그리 큰 차이는 아닙니다. 사실 모멘텀2가 탑재한 퀄컴 QCC5121 칩셋이 듀얼 마이크 ANC를 지원하는 고사양 칩셋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2가 싱글 마이크 노캔 설계라서 차음 성능이 떨어지는 점은 아쉽습니다. 사실 제나이저 노캔 제품들이 예전부터 전반적으로 이렇게 노캔 효과가 약한 편인 걸 보면 제나이저 브랜드 자체가 이러한 약한 노캔 세팅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주변음 듣기 성능은 중고음이 쭉 떨어져서 약간 먹먹하긴 하지만 쓰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중음 대역이 실제보다 살짝 과장되는 부분이 노이즈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화이트 노이즈는 기본적으로 미약하게 있긴 한데 실제 노래를 틀면 거의 의식되지 않을 정도로 약합니다. 노캔이나 주변음 기능을 켜도 노이즈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차음성과 주변음 듣기 모드를 실제로 녹음한 샘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이즈 캔슬링 성능 확인을 위한 지하철 소음에 더해서 주변음 듣기 성능 확인을 위한 공항 안내음 녹음도 추가로 준비해봤습니다. Qantas flight QF7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람소리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생각하시죠.
모멘텀2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위한 마이크 자리 주변에 구멍을 9개를 파서 어느 정도 윈드 디플렉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진짜 세게 불 때는 다른 이어폰들에 비해서 오히려 윈드 노이즈가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모멘텀2가 바람 소리를 잘 억제한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모멘텀2는 제가 처음부터 사운드가 제일 궁금했으니까 사운드는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2는 1세대와 마찬가지로 7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제나이저가 정말 다이나믹 드라이버 깎는 장인인 게 제나이저의 웬만한 고급 인이어 제품에는 7mm 드라이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드라이버의 세부적인 설계나 소리 성향은 조금씩 다르고요. 모멘텀2도 일단은 제나이저의 다른 인이어 이어폰들과 비슷한 소리 성향을 보입니다. 확산 음장이나 하만 타겟 기준으로 보면 3kHz 중고음이 쑥 들어간 V자형 음색이죠. 이런 V자 특성은 i800S나 i500 같은 제나이저의 다른 고급 유선 인이어 이어폰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세부 특성은 좀 다르긴 합니다. 모멘텀2는 제나이저의 다른 유선 인이어들에 비해서 초저음은 빠지고 고음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음이 좀 더 강조되는 인상입니다. 기존 모멘텀 1세대도 이런 특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모멘텀 와이리스가 타사 무선 이어폰들보다 소리가 선명하다는 평을 1세대부터 듣고 있습니다. 제나이저 인이어 이어폰들이 이런 V자형 사운드를 오래전부터 꾸준히 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제나이저 인이어 제품들의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되었습니다. 다만 V자형 사운드는 대중적인 올라운드 성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해질수록 호불호가 갈리는 리스크도 커집니다. 3kHz 중고음이 떨어지면 일단 보컬이나 메인 멜로디 악기의 거리감이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보컬과 배경 악기들 간의 거리감이 모호해져서 전체적으로 밋밋한 소리로 들립니다. 제가 제나이저 HD600 리뷰에서도 강조했듯이 대중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이어폰이나 헤드폰들은 비보정 로우 응답에서 많든 적든 3kHz를 중심으로 하는 산 모양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나이저 인이어들은 오히려 중고음이 밑으로 쑥 들어가 버리죠. 이렇게 음색의 개성이 확실한 이어폰들은 호불호가 많든 적든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립적인 성향을 일정 수준 이상 벗어나는 제품들은 대중적인 관점에서는 그리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모멘텀2의 사운드에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고음에서 높은 피크가 2개 보이죠. 비보정 로우 응답 기준으로 1에서 5kHz 사이 중고음보다 그 이후 고음에서 피크가 더 높게 올라가면 고음이 자극적으로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모멘텀2도 드럼의 심벌 소리 같은 금속성 파열음들이 살짝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편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대중적인 올라운드 사운드를 지향하는 제품들은 에어팟 프로나 버즈 플러스 같이 고음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고음이 강조되니까 소리가 선명하게 느껴지긴 하죠. 하지만 중고음은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소리의 전체적인 명료도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중고음이 잘 나와서 명료한 사운드와 고음이 잘 나와서 선명한 사운드는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중고음이 잘 나와서 명료한 소리를 무선 이어폰에서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갤럭시 버즈 시리즈를 한번 써보세요. 이쯤에서 모멘텀2의 실제 소리를 녹음한 샘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에어팟 프로하고 버즈 플러스도 같이 들려드릴게요.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에어팟 프로하고는 고음의 자극도를 비교해보시고 버즈 플러스와는 중고음의 명료도 차이를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but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but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but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but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한편 모멘텀2의 전용 앱은 이퀄라이저 기능도 지원합니다. 다만 이 이퀄라이저 기능이란 게 하나의 점을 찍어서 고음과 저음의 밸런스만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매니아보다는 일반 유저들을 위한 UI 설계죠.
제나이저라는 브랜드의 성격을 고려하면 디테일하게 이퀄라이저를 손볼 수 있는 파라메트릭 방식이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데이터들은 코덱별 음질 차이입니다. 모멘텀2는 스마트폰이 aptX를 지원하면 aptX 코덱으로 우선적으로 연결됩니다. 일단 aptX와 SBC 코덱 간에는 주파성답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AAC 코덱으로 바꾸니까 전체적인 음량이 살짝 낮아졌습니다. 이러면 AAC 코덱에서 음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파성답 자체는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볼륨을 맞추면 결국 같은 소리로 들립니다. 소리를 비교 평가할 때는 이런 단순한 볼륨 차이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볼륨이 아주 조금이라도 더 높은 쪽이 소리가 무조건 더 좋게 느껴지거든요.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aptX 코덱이 음질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AAC가 가장 우수한 압축 알고리즘을 가진 코덱입니다. 모멘텀2도 코덱별 외율 차이를 살펴보면 실제로 aptX가 외율이 가장 나쁘고 AAC가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AAC 코덱이 음질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았죠. 하지만 요즘은 안드로이드에 기본으로 탑재되는 AAC 코덱도 음질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안드로이드도 AAC 코덱이 기본으로 탑재되면서 이제는 애플이나 안드로이드나 모두 AAC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호환성도 훨씬 좋죠. aptX 코덱에 대한 환상은 이제 슬슬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aptX가 딜레이도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죠. 그런데 모멘텀2는 aptX나 SBC나 딜레이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오차 범위 수준으로 SBC가 미세하게 더 빠르고요. 이런 테스트 결과를 볼 때마다 aptX에 굳이 집착해야 하나 싶은 생각을 항상 합니다. 모멘텀2는 사실 코덱 간 차이를 떠나서 절대적인 딜레이 자체가 좀 느린 편입니다. 노래를 듣거나 동영상을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일단 게임용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제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구매 지수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모멘텀2는 전반적으로 그리 인상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무선 이어폰의 기본기에 해당하는 연결성이나 통합 품질 같은 면에서 특히 아쉽고 노캔 성능도 기대에는 못 미칩니다. 1세대부터 호평을 받았던 사운드와 aptX 코덱도 사실 대중적인 관점에서는 딱히 좋다고 말하기 어렵겠고요. 그래서 제가 평가하는 모멘텀2의 성능 점수는 50점입니다. 가격도 40만원이면 이미 에어팟 프로를 사고도 치킨을 몇 마리는 더 뜯을 수 있겠죠. 노캔이 지원되는 무선 이어폰으로 솔이나 자브라 같은 더 저렴한 대안들 선택해도 무선 이어폰으로서의 기본기는 오히려 더 좋고요. 그래서 모멘텀2의 가성비 점수는 좀 크게 마이너스 10점 감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리스 2의 구매 지수는 40점입니다. 제가 원래 제나이저라는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는데 무선 이어폰은 솔직히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드네요. 모멘텀 2는 제나이저라는 브랜드 값과 제나이저 인이어 특유의 사운드를 빼면 뭔가 내세울 만한 장점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모멘텀 와이리스 1세대에 만족하시던 분들께는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일단 유닛도 작아지고 사용시간도 크게 늘어났고 노캔도 새로 지원하고 하면서도 정식 출시 가격이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대중적인 성향과는 좀 다른 사운드 취향을 가진 분들께도 오히려 소리가 마음에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제나이저 고급 인이어의 소리를 무선으로 쓰고 싶다는 분들께도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제가 평가하는 구매 지수는 이게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리뷰는 아무래도 대중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리뷰에 유저 한 분 한 분의 다양한 취향까지 모두 반영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결국 제품은 직접 써봐야 자기에게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